네, 명산대천 이야기 15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한다 2, 중국 문화 원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동이족의 비밀, 이런 부제로 오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중국 관영매체 또는 네티즌들이 김치, 한복 등이 원래 중국의 고유문화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은 주지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치와 한복이 왜 중국의 전통문화가 될 수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사진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쌓기 시작한 이래 1000년 넘게 쌓아온 세계 최고의 장성입니다. 중국은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죠. 만리장성 이북에 살던 민족을 통상 동이족이라고 칭했습니다. 현재는 동이족의 좁은 의미는 우리 한민족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고대에는 북방에 사는 기마민족, 활을 잘 쏘는 민족을 통칭하기도 했습니다. 장기판의 주인공인 한나라 유방. 유방이 그 항우와 싸워서 결국은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한고조라고도 합니다. 장기판에 한이라고 쓴 그 주인공입니다. 그 한나라 시조 유방이 서기 전 200년 흉노와의 백등산 전투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간신히 살아난 다음 흉노와 치욕적인 협상을 통해 매년 공주를 바치는 등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조공을 바친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흉노는 고조선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이 흉노의 원이름은 훈족입니다. 중국이 동이족을 폄하하기 위해서 흉측한 노예라는 흉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흉노가 나중에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어갔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북방민족의 대표적인 흉노족의 이렇게 백등산 정토에서 한고조 유방을 거의 초죽음까지 만들게 된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게 됐던 거죠. 네. 이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사 측에도 단 하나 그림으로나마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보시는 그림 위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인 중국 학자들이 동이족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의 어느 학자의 고백입니다. 현재 중국의 우수한 문화는 대부분 그 뿌리가 사실 동이족이다. 굉장히 놀랄만한 양심 고백입니다. 오늘은 한자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라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발명한 글자로 알고 있지만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중국의 고고학자이면서 금성문의 대가. 금성문이라 하면 고대 청동유물 등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연구하는 건데요. 그 낙빈기라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1994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낸 것이 금문신고입니다. 그 책에서 한자는 동이족의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어렵게 연구한 결과를 금문신고라는 책으로 1987년 출판하였는데 800부만 인쇄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칠판 금지를 내렸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동이족의 진실을 밝히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문신고가 우리나라에 두세 권 정도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문신고라는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김대성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한 금문신고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썼는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서 낙빈기 학자는 중국 학자죠. 한자는 동이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 금문 등은 우리나라 문화나 사상, 언어로만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강의자전에는 한자를 발음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자는 두 가지로 발음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 반절음법. 둘째, 일자 이름법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좀 어렵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반절음법이란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백을 발음할 때 박맥절로 발음하라. 네, 이 박맥절이라면 박의 초성인 비읍과 맥의 종성인 애와 기역을 따와서 백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백은 말 그대로 백으로 발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100% 모두 그리 발음합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백을 바이라고 발음합니다. 강의자전에 정의된 한자 발음법에 어긋나는 거죠. 네. 한자 발음법이 예시입니다. 네. 사는 사한절, 색은 소각절, 이렇게 두는 도후절, 이렇게 해서 한자의 반절음법을 다 이렇게 예시해 놨습니다. 강의자전에. 둘째, 한자 일은 일자 이름법으로 발음하라는 겁니다. 한자 한글은 발음 하나로 발음하라는 거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백은 백으로 발음하라. 근데 중국은 이거를 백두산을 바이, 토우, 시안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밭전자의 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일자 이름법의 원칙에서 전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전을 tn이라고 일자 이름법이 아니라 일자 이음법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이렇게 강의자전에 한자의 발음법을 정의한 반절음법, 일자 이름법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발음하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게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의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자는 우리 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거죠. 이 안호상 박사는 초대 문교부 장관입니다. 이 안호상 박사의 그 지인,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석학입니다. 대만의 학자인데 이모당이라는 분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 안호상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중국이 어려운 한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불편하다. 당신들 왜 이렇게 어려운 글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모당 이 학자가 대뜸 놀라면서 아니 당신 이 안호상 박사 참 무식하네요. 무슨 소리냐? 한자는 동이족 당신네 조상들이 만든 글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 하라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안호상 박사는 얼굴이 뻘개졌다고 합니다. 네. 또 한자는 동이족의 글인데 한자는 발음을 중국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빈기 그 학자는 한자는 기서로가 있습니다. 기운의 움직임대로 발음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호흡 보면 이 호자는 내쉴 호자입니다. 기운이 나가는 거죠. 흡은 들이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호흡하고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호흡을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후, 시 둘 다 내쉰다는 거죠. 네, 기운의 흐름대로 발음을 못한다는 거죠. 네, 출입도 마찬가지로 출은 기운이 나간다는, 무엇이 나간다는 뜻이죠. 입은 뭔가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음할 때 나가고 들어오는 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출입, 나가고 들어오죠. 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추루라고 합니다. 둘 다 내쉬는 발음이죠. 추루. 네, 그래서 이 한자는 동이족의 글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동이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발음을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한자는 또 동이족의 글인 걸 우리가 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집가자. 집가의 밑에는 무슨 글자죠? 위에 이 집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파자해 보면 위는 지붕입니다. 지붕은 항상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돼지 십자입니다. 돼지 십자. 네, 돼지 십자.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집안에 돼지가 있는 것은 집이다. 지붕 밑에 돼지가 있는 것을 집가라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돼지를 키웠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 똥돼지, 또 전라도 지방에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돼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왜 돼지를 키웠겠습니까?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왜 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뱀의 천적이 돼지입니다. 이게 지금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상들은, 우리 동이족들은 집을 지을 때 이 땅에서 한 2, 3m 정도 위에다가 집을 지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밑에다가 또 돼지를 키웠고요. 왜? 이 뱀이라는 그런 무서운 그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집 밑에 키웠던 거죠. 네, 그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문화가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이 집가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 집가에 돼지가 왜 들어있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국학원은 이러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중국의 문화 침탈로부터 지키고 연구하고 밝히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철학을 지키는 국학원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